CBS 뉴스쇼 하차 김현정, 이재명에게 찍혀서 하차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국회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지금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죠. 그런데 어제 장동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한 거죠. 공식 명칭은 반대 토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내란 재판부를 통과시킨 데 이어서 입을 털어막는 법으로 지금 명칭이 붙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4시간이 지나면 또 강제 필리버스터 종료시켜서 통과를 시키죠.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좌파 안에서도 이것은 너무하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 계속 이것도 위헌 논란까지 막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한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고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브, 저 같은 유튜버도 해당이 됩니다. 언론사나 유튜브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은 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걸 누가 판단하죠? 정권에서 판단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권,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권력자, 그러니까 이재명 권력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지는 위축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겁먹어서 제대로 이재명 비판을 못하게 만든다는 법안이죠. 이재명 괜히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엄청난 금전적으로 징벌적 손해라고 해서 막 덮어 씌워버리면은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는 위축되는 거죠. 그 위축을 노린 위축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규제 대상이 넓어서 뭐 유튜브까지 다 한다니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래서 폐기를 요구를 하는 좌파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 비판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논평을 하면은 그거 허위 정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는 소송을 막 걸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도 개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거는 더 막 위헌성이 심했는데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 정보 유통까지 금지시켰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위헌성을 지적을 하니까 이것도 또 막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뭐 금지한다 해서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그래서 이 위축 효과로 이재명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 이 법안을 지금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의 언론가는 굉장히 비뚤어져 있죠. 이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은 전부 다 막 몰아붙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종편, 종합편성 채널, 뭐 TV조선이나 채널A나 뭐 MBN이나 JTBC, MBN은 그 보도 전문 채널이고 이런 데 대해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편이 굉장히 위축되죠. 왜냐하면은 종편은 심사를 받아서 재승인을 받아야지 방송국이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정권론에 찍혀가지고 재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CBS 뉴스쇼, 지금 굉장히 오래된 프로죠. 주로
좌파 성향의 박지원, 뭐 단골 출연자고, 또 그때 이준석,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여당 대표면서 못 살게 굴었던, 뭐 가처분 신순회가 어떤 그 이준석을 계속 그 출연을 시켜서 바른기회로 마이크를 주고 해서 뭐 김현정이 이준석 맘이다, 이준석 엄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착된, 또 좌파 쪽까지 유착된 그런 방송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김현정 앵커가 하차를 한다는 말이 이제 소문이 돌았고, 본인이 어제 방송에서 하차한다고 공개를 하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 설명입니다. 일단 자이냐 타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김현정 씨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의로 하차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지난 가을쯤부터 급격히 체력이 소진돼서 생방송에 나오지 못한 날들이 있었다. 2008년부터 10수년간 새벽 3시 30분 기상을 해온 만큼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생각과 함께 미안함도 든다. 그러면서 이미 석 달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했다. CBS는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줬다. 석 달 전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바로 그 직후죠. 출범하고 한 석 달 후죠. 왜 본인 말대로 2008년부터 10수년간을 하다가 이재명 정권이, 이제 좌파 정권이 출범을 하면 더 신이 나서 할 텐데 왜 출범 직후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과연 자의일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순수하게 자의일까? 적어도 자의반 타의반은 아닐까 하는 상황에서, 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2월 18일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자, 저 박성민, 정치평론 시사평론가죠. 저 박성민과 이재명, 이준석이 상당히 뭐 밀접하다 이런 뭐 이야기들도 있고, 또 저기 박성민이 김현정에 나와서 이 프로에 나와서 뭐 한 저런 거를 링크를 올리고 나서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김현정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런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1시간 만에 글을 내립니다. 언론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야당 대표 입장에서 부딪히기가 껄끄러운데 뭔가 경고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허은하, 이재명하고 같이 했던 허은하가 있죠. 허은하. 그때 대표까지 하고 지금 또 민주당 쪽에 가 있을 겁니다. 허은하가, 과거에 이준석이 이 김현정 프로에 제작진들한테 자료를 미리 보내고 특정 질문을 하도록 개입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또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폭로를 했고, 그 정치평론가, 박성민이 출연할 때는 댓글창까지 내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현정 뉴스쇼가 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저때 아마 뭐 이준석 쪽하고 뭐 마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CBS 홈페이지, 그리고 이재명이 지적한 저 영상에 비판글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재명이 자기에게 좀 비판적인 언론에 잡혀찍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로 좌파 성향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은 자의로 그만뒀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이재명의 과거 저격글, 저런 저격글, 그리고 김현정 앵커의 하차를 서로 연관짓기도 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각자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재명이 대놓고 저격했던 앵커였기에 하차 과정의 속사정이 궁금해진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혹시라도 이재명의 뉴스쇼 저격이 진행자 교체의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뭐 확인은 되지 않고 본인은 자의로 나온다고 했지만은 그때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에 김현정 뉴스소를 비판을 했던 그 글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